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항상 월요일의 아침은 힘이 들기만 한데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아쉬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었습니다. 네, 저 또한 그 정도의 폭락이 올 것이라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란 가슴 진정시키느라 힘이 들었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긍정적인 소식 또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리서치는 테더가 한 주간 3억 USDT를 신규 발행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토큰뷰에 따르게 되면 14일 16시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지난 일주일간 3억 USDT를 신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지난주 대비 15.38%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테더가 이제 한 주간 3억 USDT를 발행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테더의 발행 소식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129억 원의 규모가 OKEX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거래소로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발생했는데 보통 익명의 계좌에서 거래소로의 움직임은 매도의 움직임으로 보지만 거래소끼리의 움직임은 어떠한 영향으로 미칠지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금 그리고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규모 하락으로 인하여 이러한 비트코인의 위치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다. 네, 알 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네, 이러한 움직임 때문인지 안전자산에 대한 회의론이 현재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난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니다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전 세계 주식이 폭락을 기록을 했죠. 네, 이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또한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금융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 때 비트코인은 자금 피난처 역할을 하며 가격 상승 곡선을 그렸던 것과는 이제 다른 양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제히 디지털 금으로 안전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상자산의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이에 대해서 따로 이러한 결과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 하루 만에 47%가 하락을 하며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왔는데 네, 비트코인이 5,000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올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개당 6,800달러의 거래가 됐었죠. 네, 이번 폭락으로 비트코인은 지난달 두 달간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한 겁니다. 네, 과거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 자산들의 암호화폐 이 가격이 상승을 이어져 왔었는데 특히 작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개당 1,6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이 시기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17일 만에 74%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나타냈죠. 네, 가까운 시기에 EU의 탈퇴나 이제 홍콩과 중국의 갈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네, 지금 하지만 지난 8일에서 9일 넘어가는 자정 동안 비트코인이 5%가량 하락한 걸 시작으로 총 52%가량 곤두박질 쳤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며 하락을 했는데 네, 코스피 지수만 봐도 현재 1700인데요. 네, 최악의 경우는 11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더욱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이처럼 주가 급락과 궤를 같이 하며 디지털 금이라는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의문도 계속해서 이제 제기가 되겠죠.
네, 당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주요국의 증시를 따라 개당 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 시가총액이 2,200억 달러 하나로 270조 원 규모로 매우 작다는 점 역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기능에 대한 반론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네, 그 누구도 암호화폐 특히 새로운 골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나 폭락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친화적인 인물 그리고 중국의 비트코인 고래인 리샤오 라이가 언급을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샤오 라이는 비트코인 항상 반감기 전에 반토막이 났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인 이제 리샤오 라이 같은 경우는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잊고 있을 뿐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전에 항상 반토막이 났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이제 항상 반토막이 났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때도 이와 같은 반응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 가치 상승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결국에는 상승을 했죠. 네, 이 리샤오 라이뿐만 아니라 비트맥스 수익 1위 트레이더죠. 안겔로 비티스의 경우 여전히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뿐만 아니라 XRP가 1달러가 넘을 것이라 생각한 트레이더인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맥스의 수익 1위 트레이더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던 인물이죠. 이 비트맥스의 수익 1위 트레이더 안겔로 비티스는 3,000 BTC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네, 이후 비트맥스에서 네, 물러났는지 났지만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의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제 생각을 트윗한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최악의 날들 중 하나였죠. 앞에서 언급한 등 총 52%의 하락이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었는데 이 붕괴는 마운트 곡수의 붕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 더욱 큰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비트맥스에서도 하나로 지금 약 1조 2,200억 원의 규모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겔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안겔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직 3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건 정말 미친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이 결국 사상 최고점을 통과해 앞서 언급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의 예상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이 비트맥스의 수익 1위 안겔로 BTC 이 인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스노든인데요. 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의 기밀 자료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로 유명한데 이 인물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최근 이틀 동안 가치가 7,400에서 3,900달러로 50%가량 떨어졌다가 소폭 회복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 이번 붕괴는 기회라며 투자자들이 딥, 즉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또한 그들과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밑에 트위터를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너무 많은 공황과 이제 너무 적은 이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무 많은 공황이라는 뜻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말하고 너무 적은 이유라는 것은 이러한 금융 위기 속
새로운 해지 수단이었던 비트코인의 하락을 설명할 만한 이유가 적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는 결국 비트코인은 사라지겠지만 암호화폐 사용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인물인데, 네, 비트코인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은행 없이 돈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할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없어질 코인이라는 생각으로 매수의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했던 적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죠. 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가 2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 사례를 통해 고찰을 해봤다고 하는데, 네, 15일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달러 가격에 연동된 시스템을 가진 테더가 1.29달러까지 29%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암호화폐의 급속도 가격 움직임을 보고하는 펌프 봇 등도 이번 USDT 가격 움직임을 급등으로써 보고했는데, 네, 국내외 트레이더가 향후 가격 변동에 대해 한때 경계감을 높이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네, 테더의 가격 급등은 지금 세 번째라고 합니다. 과거 10% 이상 괴리된 사례 조사 결과 USDT 가격 급등은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에 두 차례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1회차는 이제 2019년 5월 11일 네, 이렇게 발생을 했고, 2회차는 2019년 9월 16일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도 비트코인 전후에 시세가 급변동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지만 시세의 방향성은 제각각이어서 상관성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테더가 이제 1달러와 같은 가치로 움직이도록 이제 설계된 통화이긴 한데, 이제 거래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시적 이상치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괴리가 계속되는 일이 있으면 비트코인 시세를 포함해 과거 사례로부터 보다 경계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USDT 가격의 변동치에는 주목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인도 대법원의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위원이 일부 은행들 여전히 암호화폐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 대법원이 이제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해 위헌 판단을 했죠. 네, 이에 따라서 인도 내에서도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분리하니 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최대 민간 은행과 인더스인드 은행 등 일부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임의로 암호화폐 거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거겠죠. 인도에서 지금 뭐 이렇게 했지만은 혹시나 또 얘기가 바뀔 수가 있고 혹시나 모를 여태까지 금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코노믹 타임즈는 암호화폐 은행 금지 문제에 대해서 몇몇 은행가들을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네, 일부에서는 RBI나 의회의 명시적 규제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한 거래 합법성은 아직 인도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RBI는 대법원 판결 암호화폐에 관한 회칙에 불복하고 있으며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가 인도의 은행 시스템에 체계적인 위험을 끼친다는 이유로 재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이제 30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다시 드러나기도 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CBDC 디지털 화폐 출시를 많이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발행하는 국가들도 있죠. 이제 영국 은행 또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현금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디지털 화폐 출시를 진심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은행이 이제 현금 사용 급락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18년 영국 거래에서 체크카드가 39%, 즉 물리적 돈이죠. 현금의 28%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네, 영국은행 BOE는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법정화폐에 해당하는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있습니다. 네, 특히 영국은 물리적 법정화폐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급격한 감소를 목격했는데, 네, 3년 전 직불카드는 가장 인기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 현금을 추월했죠. 2018년에는 직불카드가 거래의 39%를 차지했고 현금은 28%였다고 합니다. 네, 보고서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물리적 법정화폐보다 직불카드와 결제 앱 형태의 전자화폐가 더 편리하다고 본다며 디지털 파운드가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함께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BOE 같은 경우는 영국은행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네, 은행권의 가장 손쉬운 자금 형태인 지폐 사용이 감소하고 있고 기술 변화가 혁신을 주도하면서 사적으로 발행되는 화폐의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제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은행은 대중에게 전자화폐를 제공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실물 지폐의 보완책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 사용이 많이 줄고 있죠. 정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줄고 있고, 이런 인쇄 비용도 이제 뭐 크게 뭐 부담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줄이면 좋겠죠. 그 금액을 다른 데다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요. 발행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재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현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8이라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 공포라고 하는데, 네, 한 자리 숫자를 지금 저는 본 적이 그때 한번 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8이면은 엄청나게 낮은 수치입니다.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10이었는데 이제 2포인트 더 내려간 거죠. 극단적인 공포입니다. 정말 내 돈 넣기, 투자하기 너무나 무섭다, 암호화폐 시장 믿기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9% 하락하며 640만원대, 이더리움이 2.16% 하락하며 15만 1000원대, 리플 XRP가 0.6% 하락하면서 18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또 다시금 살짝 하락하고 어떤 코인들은 조금 상승하고 변동폭이 너무나 이제 큰데요. 네,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타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도 매우 높은 암호화폐 시가총액 비중을 보여주고 있네요. 63.7%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